네,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주역 35번 화지진의 이제 기간인데요. 요 기간이 이제 목센터 여기에 35가 있거든요. 요 자리에. 이 태양으로 39가 들어오고 저는 이제 36번이 있어요. 감정센터에. 그래서 35, 36 다재다능 채널이 생기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목센터 미정이고 감정도 미정인데 둘 다 정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굶주림을 모험으로, 모험을 무한으로 바꾸는 내면의 연금술. 이번에는 빅터 프랭크의 관점으로, 의미치료 관점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벌레구멍과 기적, 굶주림을 모험으로, 모험을 무한으로, 이제 주역 35번 화지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크의 강의로 도입, 영혼의 굶주림과 직면하기. 네. 자, 앉아라. 오늘 나는 자네들에게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려 한다. 당신은 지금 배고픈가? 밥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나도 빈 위장이 어떤 느낌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 아우슈비츠에서 나는 빵 한 조각을 며칠 동안 손에 쥐고 아껴 먹은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는 굶주림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굶주림이다. 영혼의 굶주림, 삶에 대한 굶주림, 의미에 대한 굶주림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유전자기 35번의 핵심 그림자가 바로 이 굶주림이다. 그리고 그 굶주림이 변하면 모험이라는 선물이 되고 마침내 그것이 완전히 꽃피면 무한이라는 CD에 이른다. 리처드 러드는 이 35번 유전자 키에 이런 아름다운 부제를 붙였다. 벌레구멍과 기적. 벌레구멍이란 무엇인가? 물리학에서 웜홀은 시공간의 두 지점을 순식간에 연결하는 터널이다. 그런데 러드는 말한다. 의식에도 그런 터널이 있다고. 굶주림에서 무한으로 가는 지름길. 그것이 바로 모험이라는 터널이 있다. 오늘 나 빅터 프랭클은 이 35번 키를 의미치료의 눈으로 주역 화지진의 지혜로 그리고 카일 융과 오쇼의 관점을 함께 녹여서 자네들에게 강의할 것이네. 자, 불을 켜자. 주역에서 35번은 불이 땅 위로 솟아오르는 괴다. 해가 떠오르는 새벽처럼 오늘 이 강의가 자네들 안에서 그런 불꽃이 되기를 바란다. 1부 주역 35번 화지진 태양이 땅 위로 오르다. 괴의 구조를 먼저 보자. 주역 35번 괴는 화지진이다. 한자로 풀면 이렇다. 불화, 예, 불, 태양, 밝음, 의식, 땅지, 땅, 기반, 현실, 진, 나아감, 전진, 진보. 위쪽에 불, 아래쪽에 땅이 있다. 태양이 대지 위로 솟아오르는 장면이다. 이 괴는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이 아니다. 그 나아감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떠오르듯 자연스럽게. 비렐름의 주역 번역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태양이 높이 오를수록 어두운 안개 속에서 점점 더 모습을 드러내고 그 빗줄기의 순수함을 더 넓은 영역에 펼친다. 인간의 진정한 본성 역시 본래는 선하지만 세속적인 것들과 접촉하면서 흐려지기 때문에 본래의 명료함으로 빛나기 전에 정화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유전자기 35번의 여정이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모험적이고 자유롭고 무한하다. 그런데 세상과 접촉하면서 두려움과 접촉하면서 흐려진다. 그 흐려진 상태가 그림자인 굶주림이다. 그리고 정화의 과정이 바로 선물인 모험이다. 화지진의 핵심 메시지. 이 괴가 전하는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결단력과 인내.
앞으로 나아가되 좌절해도 굴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진보는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역 35번은 진보는 진공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작용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경험 속에서 성장한다. 셋째, 내면의 정화. 밖으로 나아가기 전에 안에서 먼저 빛을 회복해야 한다. 자, 이제 이것을 유전자 키와 연결해 보자. 제2부 유전자 키 35번 그림자 선물 CD의 새 층이 전체 지도를 먼저 보자. 유전자 키 체계에서 모든 키는 새 주파수 층위를 가진다. 그림자는 두려움과 결핍에서 반응한다. 예, 그림자 굶주림은 두려움과 결핍에 기반하여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상태이고, 선물, 모험은 의식적 참여와 탐험, 의식적으로 삶에 참여하여 내면의 미지를 탐험하는 상태. CD, 무한,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순수한 존재 자체로 머무는 지복의 상태. 그림자, 굶주림. 굶주림이란 무엇인가? 그림자에서 시즈루의 여정은 결핍에 반응해서 존재의 무한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자.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았다. 그는 늘 배고팠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좋은 직장, 더 멋진 연인, 더 흥미로운 여행, 더 강렬한 쾌락. 그런데 그것들을 얻고 나면 잠깐 포만감이 왔다가 곧 다시 배가 고팠다. 그는 죽을 때까지 배가 고팠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한 번도 진짜로 살아본 적이 없어. 이것이 바로 그림자, 굶주림이다. 러드는 이 굶주림을 종의 굶주림, 그러니까 종이라는 게 여기서 스피시스, 그 종족의 굶주림이라고 불렀다.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적 패턴이란 뜻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더 새로운 것을, 더 강렬한 것을 끊임없이 원한다. 그런데 무엇을 얻어도 진짜 만족이 없다. 왜?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밖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데 진짜 배고픔은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의미치료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실존적 공허와 정확히 같은 현상이다. 인간이 의미를 잃었을 때 생기는 내면의 공백, 그 공백을 채우려는 필사적인 시도들, 권력에 대한 갈망, 쾌락에 대한 탐닉, 지위에 대한 집착, 이것들이 모두 굶주림의 반응적 표현이다. 반응적 본성. 탐욕과 과잉, 이게 유전자 키에는 이제 조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정신병적 상태인 이제 뭐 조울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조증 상태. 굶주림의 그림자에는 두 가지 방식의 표현이 있다. 첫 번째는 반응적 본성이다. 반응적 본성은 외부로 표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반응적 본성은 굶주림에 오버하며 반응하는 것이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빨리. 이 사람들은 삶의 모든 경험을 탐욕스럽게 집어삼킨다. 새로운 자극, 새로운 관계, 새로운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추구한다. 하나를 다 소화하기도 전에 다음 것으로 달려간다. 인간 디자인에서 35번 게이트의 부정적 측면을 이렇게 설명한다. 모험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한 굶주림은 성, 음식, 마약, 알코올, 스크롤홀, 정보 탐색 등을 과도하게 하도록 이끈다. 이게 바로 반응적 본성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다. 내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삶이 나를 그냥 지나쳐버리면 어떡하지? 칼 융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은 그림자의 투사다. 내 안의 결핍감이 바깥으로 투사되어 외부 대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다.
억압적 본성, 무기력과 체념. 유전자 키에는 지루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억압적 본성은 이것을 굶주림을 억누르고 움츠리는 방식이다. 반응적 본성과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같다. 굶주림의 고통이 너무 커서 차라리 욕망 자체를 죽여버리는 것이다. 어차피 얻어도 만족 못할 거야. 어차피 나는 안 돼. 그냥 이대로 살자. 이런 사람들은 삶의 모험에서 물러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관계도 얕게 맺는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느끼면 또 굶주림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어, 아우슈비츠 에서 직접 목격했다. 어떤 수감자들은 수용소의 잔혹함에 반응적으로 폭발했고, 어떤 일은 완전히 무감각해졌다. 두 경우 모두 진정한 삶의 의미와는 단절되어 있었다. 억압적 본성의 신호는 이렇다. 무기력, 권태, 냉소, 어차피라는 말버릇,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 감정마비. 우화 하나 더 들어보자. 어느 세장에 아름다운 새가 있었다. 오래 갇혀 있었더니 어느 날 문이 열려도 날지 않았다. 나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다. 날개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억압적 굶주림이다. 선물, 모험. 굶주림이 모험으로 변하는 순간. 자, 이제 빛이 들어온다. 굶주림의 그림자에서 선물로 전환되는 결정적 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굶주림을 부정하지도, 굶주림에 압도되지도 않는 순간이다. 그 굶주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내면의 나침판으로 삼는 순간이다. 러드는 35번의 선물, 내면 공간의 모험, 선물을 내면 공간의 모험이라고 불렀다. 바깥을 향해 뻗던 손을 거두어 안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때 모험은 외부 자극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경험에 완전히 현존하는 것이다. 나의 의미 치료에서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삶의 의미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발견하는 것이라고. 35번 선물도 같다. 모험은 아마존 밀림이나 에베레스트 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대화, 이 관계, 이 고통 속에 있다. 인간 디자인에서 35번 게이트의 긍정적 측면을 이렇게 설명한다. 게이트 35번은 호기심이 마법임을 알고 삶이 모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며 모험을 통해 삶의 교훈이 드러나기를 기다린다. 오쇼의 관점에서 본 모험. 이 지점에서 오쇼가 등장한다. 오쇼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알 수 없음. 을 사랑하라. 확실성은 죽음이고 불확실성은 생명이다. 오쇼에게 진정한 모험은 안정만 없이 미지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오쇼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한 제자가 찾아와 스승님, 저는 삶이 너무 지루합니다. 라고 했다. 오쇼가 물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완전히 살아있다고 느꼈습니까? 제자는 오래 생각하다가 말했다. 어릴 때 처음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을 때요. 오쇼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당신은 넘어지는 것을 멈췄고 그와 동시에 삶도 멈췄습니다. 이것이다. 35번 선물의 핵심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굶주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삶에 대한 갈망이 본래 선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갈망을 억누르고 왜곡하지 않고 그것이 진정한 모험으로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 그것이 선물이다. 콸융의 관점에서 본 모험. 융은 개성화 과정을 이야기했다. 이것은 자신의 온전한 자아, 셀프를 향해 나아가는 심리적 여정이다. 융에게 이 여정은 본질적으로 모험이었다.
융은 40대에 심각한 심리적 위기를 겪었다. 그는 일부러 자신의 무의식 속으로 뛰어들었다. 환상을 경험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경험을 그는 레드북에 기록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모험이 바로 융으로 만들었다. 35번 유전자 키의 모험은 융의 개성화 여정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외부의 새로운 자극을 찾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알 수 없는 영역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는 것이다. CD, 무한. 무한이란 무엇인가? 자, 이제 가장 높은 층위로 올라가 보자. 시드는 가끔씩 은총처럼 찾아오는 순간이다. 러드는 35번 시드를 무한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이것에 또 하나의 부제를 붙였다. 지복으로 들어가는 뒷문. 뒷문이라는 표현이 재밌다. 지복으로 가는 정문은 없다. 억지로 찾아갈 수는 없다. 그것은 뒷문으로 살그머니 들어온다. 모험에 완전히 몰입되었을 때, 경험 속에 완전히 현존했을 때, 자신과 세계 사이의 경계가 녹아내리는 순간, 그때 무한이 찾아온다.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겠다. 아우슈비츠에서 어느 날 저녁 나는 죽어가는 것처럼 지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을 보았다. 불타는 듯한 구름, 변화무쌍한 색깔들. 그 아래 서 있는 나. 그 순간 나는 나를 잊었다. 경계가 없어졌다. 고통도 두려움도 수용소도 잠깐 사라졌다. 단지 그 아름다움만 있었다. 그것이 무한이었다. 가장 끔찍한 상황 속에서 가장 광대한 내면의 자유를 경험한 것이다. 라마나 마하르시는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는 답이 없다. 아니, 그 질문 자체가 답이다. 나라고 고정된 경계가 무너지는 그 순간 무한이 열린다. 35번 CD의 현실적 의미. 그렇다면 제가 이 강의를 60대에게 하는 강의라고 가정하고 만들었거든요. 60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CD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마 자네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무한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이름도 없이 갓 태어난 손자,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 오랜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눴을 때, 산을 오르다 정상에서 사방을 내려다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었을 때, 그 순간들에 나라는 경계가 잠깐 이제 사라졌던 것, 기억하는가? 그것이 CD다. 특별한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순간이다. 다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닌 온전한 수용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 은총. 네. 자, 이제 제3부 세 가지 관점의 비교, 통합 비교. 빅터 프랭클, 칼융 오쇼. 이제 세 관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자. 굶주림의 본질과 해결 방안의 관점에서 프랭클은 실존적 공허, 예, 그 의미의 부재, 라고 했고, 그 해결 방안은 의미와 발견을 통한 삶의 재정향,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실질적 공허함이니까 의미를 발견하자. 융은 그림자의 투사라고 봤죠. 굶주림의 본질을. 그래서 내면의 결핍이 외부로 향한 것이다. 해결 방안은 그림자를 통합해서 개성화를 하는 것이고, 오쇼는 에고의 불만족이라고 봤어요. 그림자를. 그래서 에고는 본질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이고, 해결 방안은 에고 너머로 가는 명상적 도약,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에고의 속성이 그림자의 어, 굶주림이다. 세 관점이 모두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굶주림의 문제는 굶주림 자체가 아니라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방향을 바깥을 향한 굶주림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것이 안을 향할 때, 즉 의미를 향할 때, 자기를 향해
존재 자체를 향해 방향을 바꿀 때 변환이 일어나서 이제 선물로 가는 거죠. 선물 모험에 대하여. 프랭클은 이 선물을 어, 책임, 의미를 발견하는 것,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능동적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매 순간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능동적 태도를 바로 책임이라고, 핵심 태도는 책임이고요. 융은 이 선물의 모험을 어, 의미를 무의식의 미지 영역으로 뛰어드는 심리적 탐험이라고 정의를 했고, 핵심 태도는 용기입니다. 오쇼는 모험의 의미를 안전망 없이 현재 순간으로 완전히 뛰어드는 것이라고 했고, 핵심 태도는 신뢰입니다. 셋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프랭클의 책임감이 없으면 융의 용기는 무모함이 되고요. 융의 용기가 없으면 오쇼의 신뢰는 수동성이 되고, 오쇼의 신뢰가 없으면 프랭클의 책임감은 강박이 됩니다. 네, 언어는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자유라는 하나의 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한 CD. 프랭클은 이 CD를 자기 초월,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고, 자기 초월. 도달 방법은 의미를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자기 초월을 도달할 수 있다. 자아를 넘어 타인과 가치를 지향하는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융은 자기와의 합일, 셀프와의 합일, 에고와 자기의 화해. 예. 그래서 도달 방법은 꿈과 상징, 이런 창조적 표현, 모든 대립이 해소된 전체성의 실현이고요. 오션은 이제 삼매, 모든 경계의 소멸을 무한히 이제 표현된다. 명상과 알아차림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자와 대상이 하나가 되는 걸 삼매라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접근법의 차이다. 프랭클은 의미와 타자를 통해 자기 초월에 이른다고 말한다. 융은 내면의 상징과 꿈을 통해 자기를 만난다고 한다. 오쇼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명상을 통해 무한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어떤 길이 옳고 그름이 아니다. 사람마다 다른 문을 통해 같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 4부 64 웨이스의 관점으로 보는 35번. 리처드 러드의 64 웨이스는 유전자 키를 일상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명상 가이드다. 35번 키에 대한 리처드 러드의 핵심 통찰을 의미치료의 언어로 재해석해보자. 굶주림을 존중하라. 러드는 35번에서 굶주림 자체를 적으로 보지 말라고 가르친다. 굶주리는 생명력의 표현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배고프다. 문제는 그 배고픔의 방향이다. 나의 의미 치료에서도 나는 이렇게 가르쳤다. 권력욕이나 쾌락욕도 사실은 의미욕이 변현된 것이라고. 의미욕이 좌절될 때 그것이 보상적으로 권력욕이나 쾌락욕으로 흘러간다. 그러므로 욕망 자체를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있는 진짜 굶주림, 의미에 대한 굶주림을 발견해야 한다. 현재의 경험에 완전히 참여하라. 러드는 35번의 선물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완전한 현존을 강조한다. 다음 경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경험에 완전히 있는 것. 60대 자녀들에게 이것은 특히 중요한 가르침이다.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는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 사이에서 방황하기 쉽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 35번 키는 말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모험의 장이라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하라. 러드는 35번에서 위험한 여행을 이야기한다. 진정한 모험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쇼가 자주 한 말이 있다. 배를 항구에 묶어두면 안전하다. 그런데 배는 항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35번의 모험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 안전한 항구를 떠나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 제5부. 인생 후반부와 35번 키, 60대에게 전하는 말. 자아 구축에서 내려놓음으로의 모험. 굶주림의 새로운 의미. 이 강의를 듣는 60대 자네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젊었을 때의 굶주림과 나이 들어서의 굶주림은 그 질감이 다르다. 젊었을 때의 굶주림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굶주림이었다면, 나이가 들면서 오는 굶주림은 내 삶은 진짜인가에 대한 굶주림이다. 나는 진정으로 살았는가?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었는가? 에릭스는 노년기의 발달 과제를 자아 통합대 절망이라고 불렀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합하느냐, 아니면 다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 절망하느냐의 기로다. 35번 유전자 키는 말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도 모험은 시작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의미는 발견될 수 있다. 노년의 모험은 내면을 향한다. 젊음의 모험이 주로 외부 세계로 향한다면 인생 후반부의 모험은 내면으로 향한다. 융이 말했다. 인생의 전반부는 자아를 구축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35번 CD인 무한으로 가는 여정이다. 내가 이것이어야 한다. 저것이어야 한다는 경계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남는다. 경계 없는 광대함이 남는다. 마지막 우화를 들어보자. 어느 노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집 금고에 자물쇠로 잠가두었다. 임종 전날 그는 혼자 금고 앞에 앉아 자물쇠를 바라보았다. 열쇠는 항상 그의 주머니 속에 있었다. 그런데 그는 평생 금고를 열지 않았다. 왜? 열면 없어질까 봐. 그런데 실은 열어야 비로소 쓸 수 있는 것이었는데 노인은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꽂았다. 금고 문이 열리고 안에서 황급빛 빛이 쏟아졌다. 그 빛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창문을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웃으며 눈을 감았다. 무한이란 그런 것이다. 열어야만 흘러 넘친다. 마무리 강의를 닫으며 자, 오늘 우리는 긴 여행을 했다. 주역 35번 화지진에서 시작했다. 태양이 땅 위로 솟아오르도록 우리 안의 빛이 어두운 안개를 뚫고 솟아오르는 그림. 그것이 이 강의의 핵심 메시지다. 유전자 키 35번에서는 새 충의를 걸었다. 굶주림이라는 그림자에서 모험이라는 선물로, 무한이라는 CG로. 그 여정은 결코 직선이 아니다. 나선형이다. 굶주림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모험 속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 갑자기 무한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 그림자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패턴을 보았다. 과잉 반응하며 달려드는 반응적 본성과 움츠러들며 포기하는 억압적 본성. 둘 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며, 둘 다 가엾게도 삶의 진짜 맛을 놓치고 있다. 나 프랭클은 말한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니 두려움을 재료로 삼아 의미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융은 말한다. 그림자 안에서 용감하게 들어갈 때 황금이 나온다고. 오쇼는 말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그냥 존재하라고. 세 사람의 말이 다르게 들리지만 손이 가리키는 달은 하나다. 그 달의 이름은 자유다. 자네들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굶주림도 자네의 일부고, 모험도 자네의 일부고, 무한도 자네들 안에 이미 있다. 다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주역 35번 화지진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로 이 강의를 닫겠다. 태양이 떠오른다. 막을 수 없다.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결국 태양은 이긴다. 자네 안에 빛도 그렇다. 질의응답. 선생님, 저는 60대인데 지금도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게 35번 그림자인가요? 선물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다. 욕망 자체는 중립적이다. 문제는 그 욕망이 어디서 오느냐, 두려움에서 오는가, 아니면 기쁨에서 오는가,
채워지지 않은 결핍감에서 오는가? 아니면 삶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랑에서 오는가? 자네가 새로운 것을 원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하면 불안하거나 공허해지는가? 그렇다면 그림자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얻든 못 얻든 이미 충분히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선물이다. 결과가 아니라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굶주림을 없애려고 너무 노력했는데 그것 자체가 억압적 본성인가요? 정확히 봤다. 없애려는 노력은 굶주림을 더 강화한다. 왜냐하면 노력 자체가 굶주림이 문제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칼 융이 이렇게 말했다.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오쇼도 같은 말을 했다. 굶주림을 없애려 하지 말고 굶주림을 인정하고 환영하라. 그러면 역설적으로 굶주림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저항을 멈추는 순간 굶주림은 조용히 모험으로 변할 기회를 얻는다. 무한이라는 CD 경험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나요? 아니다. 그리고 그게 핵심이다. 러드가 지복으로 가는 뒷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뒷문은 찾으러 가면 안 보인다. 앞문을 통해 억지로 들어가려 할 때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 그런데 모험에 완전히 집중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있을 때, 어느 순간 뒷문이 스르르 열린다. 내가 수용소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그 순간도 나는 무안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너무 지쳐서 하늘을 봤을 뿐이다. 그 완전한 포기의 순간에 무안이 찾아왔다.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연습을 하는 것. 나머지는 그냥 오도록 놔두는 것이다. 35번이 아닌 사람도 이 강의가 의미가 있나요? 35번이 차트에 없는 사람도? 물론이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저도 35번이 없거든요. 유전자 키에서 35번이 자네 차트에 있든 없든 35번의 주제, 굶주림, 모험, 무한은 인간 보편의 주제다. 주역의 64개가 인간 경험의 64가지 원형이듯 35번은 경험에 대한 굶주림이라는 매우 근본적인 인간의 속성을 다루고 있다. 다만 35번이 자네 차트에 있다면 이 주제가 자네 삶의 중심 과제로 더 강하게 나타날 뿐이다. 빅터 선생님, 아우슈비츠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무한을 경험할 수 있었나요? 자네가 이 질문을 해줘서 기쁘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 증거이기 때문이다. 아우슈비츠에서 나는 굶주렸다. 모든 의미에서 음식도 자유도 존중도 사랑하는 사람도. 그 굶주림은 반응적 굶주림도 억압적 굶주림도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로서의 굶주림이었다. 나는 그 굶주림을 재료로 삼았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답을 찾았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내가 써야 할 책들, 내가 전해야 할 메시지들, 그것들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모험의 과정에서 때로 순간순간 경계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그것이 무한이었다. 수용서 안에서도 그것이 35번 유전자 키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다. 무한은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후에 오는 것이 아니다. 가장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올 수 있다. 왜냐하면 무한은 외부 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안에서 오기 때문이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친다. 오늘 집에 가면 한 가지만 해보자. 지금 내 삶에서 굶주림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 굶주림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강의 실천이다. 태양은 항상 떠오른다.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오늘도 고맙다. 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게 마지막이고요. 어, 이 35번, 예, 35번, 네, 파지진 괴가 한창 이제 진행될 때, 이제 6월 2일에서 이제 8일까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2026년 6월 3일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35번은 변화를 통한 이제 진보,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에 대한 이제 강렬한 갈망이 있는 그런 이제 시기예요.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그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굉장히 높았죠. 지금까지 투표율 중에 아마 두 번째로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목센터에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죠. 목센터가 정의가 되면서 행동을 하게 되고요. 뭔가 이제 새롭게 뭐 경험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좀 강해지는 시기예요. 근데 이 다재다능, 그러니까 35, 36의 이 자재다능 채널은 이게 감정센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감정의 굴곡이 굉장히 큰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함정이 기대를 하는 것이 함정이거든요. 이제 기대하지 말고 그냥 이 감정의 굴곡을 경험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시기를 그냥 즐길 수 있죠. 과정을 즐길 수 있죠. 결과는 신께 맡기고 이 과정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낙선을 하건 당선을 하건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는 이제 42번을 이제 지금 묵상하는 중인데 42번의 그림자가 기대거든요. 근데 이제 기대를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서 이제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인간이라면 기대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림자이지만 이제 그림자도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제가 기대했다는 거를 언제 깨닫냐면 실망했을 때 깨달아요. 아, 기대를 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실망을 한 걸 깨달으면서 기대를 했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다시 한번 화살을 저에게로 돌려요. 외부 사람에게, 외부 상황에 실망을 했지만, 나에게로 돌려서 내가 바랄 수 없는 것,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바랬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저의 기대를 수정하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뭐,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마땅히 겪어야 할 것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제가 마땅히 겪어야 할 것을 겪고 있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다. 네, 삶을 믿게 되면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 선거 때문에 기뻐하신 분도 계시고, 실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굶주림을 이렇게 바라보는, 네, 굶주림을 바라보고, 내일의 이제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네, 태양이 떠오르듯이 여러분 안에 무한한 빛이 반드시 빛날 것임을 네, 믿고, 하루하루 6월 8일까지 한번 이 35번을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좀 감동적이었어요. 빅터 프랭클이 이 굶주림은 결핍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고, 모험은 그 굶주림의 재료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냐. 이 마지막 부분이 저는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제 내가 쓸 책들, 내가 만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내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들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그러니까 이 굶주림도 살아있다는 증거로서의 굶주림이었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 죽음의 뭐 고통은 없지만 이제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의미를 부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